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여러분들 들어가시는 거 여러분들 한번 보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제 매입세는요 이런 말도 합니다. 간주 매입이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의제가 우리 이런 거 회계에서 간주 공급 배웠었죠. 간주 공급을 다른 말로 의제 공급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의제 매입, 간주 매입, 면세를 매입한 걸 세액 공제해 주겠다 이겁니다. 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는 회사는 어떤 거냐? 뭐 참치 통조림 회사 같은 거. 이해가십니까? 어떤 회사냐면 재료를 면세로 사와서 과세로 판매하는 회사. 그런 회사들이 다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깐포도 있잖아. 깐포도 알아요? 깐포도 통조림 만드는 거. 예? 이거 했는데요, 교수님? 했어요? 네. 의제 했어요? 네. 언제 했어요? 네. 기록 필기가 다 돼 있어서. 아, 그거 그냥 했잖아. 다시 한다 그랬잖아. 그렇죠? 기억하시죠? 다시 합니다. 자,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것은 통조림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깐포도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깐포도? 예. 깐포도가 정말 맛있는 거예요. 정말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깐포도야. 그 통조림 만들어서 포도만 딱 해가지고 하는 거 있죠. 아니면 또 복숭아 넥타 같은 거. 이해가십니까? 뭐 넥타 같은 거는 아주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의제 매입세액에 해당이 되는 거야. 꼭 적으세요. 면세로 매입한 걸 과세로 매출하는 사업자만 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다시 한번 뭐라고요? 면세로 매입을 해서 과세로 매출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매입할 때 면세로 매입하면 세액 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세로 매출하니까 매출세액만 잔뜩 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면세를 매입한 것을 과세로 내니까 이것을 면세를 매입한 걸 세액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내 회사가 102분의 2, 103분의 4, 104분의 4, 그 다음에 106분의 6, 108분의 8, 109분의 9 이렇게 총당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내 회사가 의액 따라 달라지는 거야. 내 회사가 제조업이다 그러면 제일 평균적으로 104분의 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제조기업.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법인 음식점은 106분의 6, 개인 음식점은 108분의 8. 그리고 개인 음식점에서도 직전 연도, 저번 연도에 그 공급가액이 2억 원 이하일 때에는 올해는 109분의 9를 적용합니다. 뒤에 나와 있어요. 그거 쓰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러시면 의제 매입세 공제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본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합계액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면세, 농수, 임축산물 등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가 없어도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급하여 주기 때문에 이를 의제 매입세 공제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농수, 임축산물이야 대한민국의 모든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 이거를 원재료로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면세 안 됩니다. 책도 면세인데 안 돼요. 아니 음식물 쓰레기도 면세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 거. 아십니까? 의제 매입은 뭐만 되는 거야?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에 한해서만 면세를 갖고 온 것을 세액 공제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거 네 가지만. 그래서 원재료를 이용해서 제조나 가공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 공급하는 경우에 중간 단계에서 면세를 적용하고 그 후에 단계에서 과세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면세 중복 효과를 해소하고 소비자들의 부가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제 매입세 요건에서는요. 내 사업자가 과세 사업자여야 됩니다. 내 사업자가 뭐라고요? 과세 사업자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 사업자가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면세로 공급받아야 되는 거. 다 내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면세로 공급받는 농수, 임축산물들을 제조, 가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 대상이 된다. 다 내 회사 겁니다.
면세, 농수, 임축산물 등을 공급받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매입처별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수령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에서는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하나며 그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의제 매입세액은요, 면세, 농수, 임축산물 등의 공급가액을 공제율로 한다. 여기서 매입할 때 비용은 빼준다. 요거는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물을 사왔어. 물을 500만 원어치 사왔습니다. 알겠습니까? 물을 사왔는데 그 무 트럭 사는데 운반비가 30만 원 들었어. 그럼 무값을 우리는 530만 원 분배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의제는요, 순수한 무값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운반비 같은 거 포함시키면 안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 순수한 우리가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의 가격만 갖고 하는 거지, 관세건 관세로 측정은 따로 하는 것이고, 우리 국내에서는 무조건 비용은 절대 포함시키면 안 된다. 수수료가 됐던 운임이 됐던 절대 포함시키면 안 된다. 순수한 배추값, 순수한 무값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입제명은 절대 제외된 그 공제율이 된다. 그 공제율이 아까 얘기했죠? 제조업일 때는 몇 분의 몇? 104분의 4가 제일 기본이고요. 알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제조업이 아니야, 비제조업이야, 일반 기업이야, 그럼 102분의 2. 일반 기업, 그러니까 비중소기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걸 102분의 2라고 하고, 제조기업, 중견기업들은 104분의 4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 음식점은 106분의 6. 알겠습니까? 개인 음식점은 108분의 8과 109분의 9. 이렇게 밑에 써 있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면세 여기 나온 것처럼 직전 연도 개인 음식점은요, 과세표준이 2억 이하인 음식점일 경우에는 2억 이하, 과세표준이 2억인 경우에는 요 과세표준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에요. 과표는요. 알겠습니까? 부가세 예수금은 이거는요, 나라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과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3,300만 원치 팔았어요. 부가세 얼마? 300원. 내 과표는 3,000만 원이야. 부가세는 300만 원이야. 그러니까 내 과표 얼마 잡혔어? 3,000이 잡히는 거야. 부가세는 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과세표준의 2억 이하인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109분의 9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물 얘기하자면 음식점에서 이렇게 현찰로 하는 거, 현찰되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안 잡아. 100% 안 잡아요. 내 와이프도 미용하는 거 절대로 안 잡아요. 왜? 현금으로, 현금을 안 받아요. 현금을 냈다는 건 뭐야? 상대방도 현금 영수증을 처리 안 했단 말이야. 이해가십니까? 그거면 뭡니까? 와이프 절대 잡을 필요가 없죠. 없죠. 그걸. 이유가 왜 잡아야 돼? 이해가십니까? 그런 거 다 빼버린단 말이야. 실무에서는. 그 카드로 매입한 거, 현금 영수증 매입한 것만 갖고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야. 매출 잡은 것도. 알겠습니까? 현찰 줬어. 그럼 현찰 줬으면 현찰로 끝나는 거지.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한테 영수증 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증빙서류, 정확한 영수증을 받지 않는 이상은 그건 다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건 따로 체크해 놓는 거야, 그런 거는. 진짜 사업을 하신 분은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어떤 바보가 나는 현찰로 받았습니다라고 누가 자존심과 그것도 하는 사람도 바보야. 국세청이 또 웃어. 그런 것도 막말려서 이 사람 진짜 모르는 건가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내려고 이 대한민국에 달달달 구르고 있는데 그걸 또 바람직하게 그건 솔직히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내가 안 드는 거지 뭐 상관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건 나한테는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인간적인 것이 면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항상 과세표준만 얘기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것만 여러분들 따져주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개인 시점인데 조그만 거 있죠. 무슨 일회용 같은 거 이렇게 봉지로 파는 게 있어요. 다 양념이 돼서 물만 부으면 뭐 된장찌개 같은 거 있잖아요. 김치가 물만 부으면 끓이는 거 있어요. 그건 아니야. 순수하게 내가 된장 내 손에 넣고 고춧가루 넣고 뭐 이렇게 뭐 돼지고기 생고기 넣고 그 다음에 내 손으로 볶는 거 그건 개인 시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다 된 거 가지고 그 개인 시점은 절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매입하는 게 다 과세를 매입하거든. 그거는요. 그럼 다 돼 있는 걸 매입하는 건 과세를 매입하는 거예요. 면세를 매입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갔습니까? 자, 그래서 순수한 그런 것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억이 초과되면
작년에 그 109분 아니 초과가 안 되면 2억이 안 됐으면 109분의 9고 전 직전 연도에 2억이 초과가 되면 올해는 너 많이 벌었구나 108분의 8. 그러니까 숫자가 크면 클수록 세액공제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109분의 9가 제일 많이 해주는 거야. 그럼 이해 좀 가시겠죠? 자 이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 예정 신고 기간에 이걸 못했어. 이 얘기는 뭐냐? 확정의 신고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확정 때 신고 못했어. 예정 때 못합니다. 예정 때 못한 걸 확정에 신고해야 되는 거야. 꼭 알겠습니까?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유형자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3월 1일 날 구입하고 나서 5월 달에 썼어. 그러면 감가상각 언제부터 합니까? 3월 달부터 합니까? 쓴 5월 달부터 합니까? 쓴 5월 달부터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의제는 아니에요. 대출을 3월 달에 매입했어. 그럼 5월 달에 썼어. 썩어 문드러지겠다. 그죠? 의제는 무조건 구입한 날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유형자산은 뭐야? 내가 기계를 1월 1일 날 샀어도 내가 6개월 있다가 7월 1일 날부터 기계 썼어. 7월 1일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유형자산은 취득 날짜가 감가상각이 아니고 사용하는 시간부터, 사용하는 기간부터, 그 기간부터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형자산은. 하지만 의제는 배추나 김치, 배추 이런 거 무 같은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구입한 날로 해주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해주신 거고, 그래서 요건 우리는 법인은 요 해당 과세 표준의 50%라고 그랬죠? 그래서 50%를 이건 자동으로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개인 사업자는요 2억이 초과될 때는 55%, 2억 이하는 65% 이렇게 되는 거고, 음식점은요 음식점이 제일 많이 공제를 해주거든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음식점은요 2억 초과할 때는 60%.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에 개인 음식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개인 법인 여기는 70%, 2억 이하는 70%, 1억 이하는 75%. 이게 자동을 그만큼 많이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해갔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다 50%로 우리는 시험을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가주시는 거고, 자, 요거는 이론상에 제일 많이 나와요. 상대방이 관이가 되저다. 한도 없습니다. 이해갔습니까? 한도 없이 무조건 다 해줍니다. 간이사업자는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봐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 거 보시게 되면 의제 매입세 공제에서는요 사업자로부터 면세, 농수임축산물 등을 공급받는 경우 계산서, 신용카드, 그 다음에 등이라고 나와. 신용카드 등이면 항상 현금 영수증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업인한테 매입하는 게 나옵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내가 4월, 6월 내가 의미대로 치겠습니다. F2번 아무거나 들어갈게요. 자, 취득 날짜는 2026년 4월 5일이라고 봅시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서, 신용카드 등이라고 나오죠? 근데 농업인이라고 나오죠? 신용카드 등이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리고 농업인은 뭡니까?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농사하시는 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이 갖고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농업인한테 매입할 땐 A4 용지에다가 양식으로 그냥 주민번호, 뭐 이런 주소 같은 거 있죠? 그런 인적사항을 다 적어놓고 밑에다가 간단하게 써서 지문 받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런 것들이 농업인한테 매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인한테 말하자면 내 회사가 제조업일 땐 상관이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중요한 건 뭐냐? 농업인한테 구입할 때 공제가 안 되는 회사가 개인 음식점은 무조건 공제 안 됩니다. 개인 음식점, 법인 음식점은요 농업인한테 매입한 매입분은요 절대 공제되지 않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비제조업이다, 제조업이다 다 농업인한테 공제됩니다. 공제 안 되는 회사가 딱 외우세요. 법인 음식점, 개인 음식점은 무조건 뭡니까?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농업인한테 매입분은 공제 안 돼요. 다른 건 다 돼요. 농업인한테 매입하는 건 내 회사가 음식점인데 개인 음식점, 법인 음식점 두 가지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요 두 개만 그래요.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 농업인은 요거 입력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알았죠? 요거 얘기해 주는 거야. 신용카드 등은 뭐라 그랬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두 가지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당연히 여기는 다 면세 거니까 카면 현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농업인은요 면세잖아.
면세 건별, 면건이 되는 거야. 농어민은 뭐라고 꼭 적어놔요. 거기 써있지만 면건이에요. 아십니까? 면세 건별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업자 번호가 없거든요. 이해갔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농어민은 항상 면건이고 계산서는 그냥 면세죠. 그렇죠? 계산서는 그냥 면세고 신용카드는 카면, 현금 영수증은 현면, 그 다음에 면건 이렇게 네 가지가 움직여주는 거야. 다른 게 움직일 수가 없죠. 과세가 어떻게 돼? 과세는 세액공제 받는데 못하나 이걸 의제 매입자에게 줍니까? 안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거고, 만약 계산서다 물품명 뭐 이렇게 치고 아무거나 수량 아무거나 치고 쳤습니다. 자, 그리고 매입 가격 이렇게 치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102분의 2, 104분의 4, 106분의 1 직접 입력이 나왔죠. 만약에 108분의 8으로 팔하고 싶어. 그러면 직접 입력 4번 누르고 8만 쳐. 그러면 108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만약에 여기 직접 입력해서 9하고 직접 입력 109분의 9다. 9만 쳐. 그러면 9가 109면 나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터 치면 109분의 9가 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입력하는 건.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요. 여기에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500만 원 나왔는데 여기가 여기에 확정일 때는요. 예정일 때는 여기로 끝나. 근데 확정일 때는 여기까지 들어간다. 과세표준에 예정분, 확정분까지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우리가 얼마만큼 500만 원 냈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1000만 원이고 확정도 1000만 원이다 보자. 아니야. 300. 여기서 300. 총 600에 600이면 한도가 얼마야? 30만 원이 300만 원이죠. 근데 얼마 매입했어? 500만 원 매입했죠. 여러분들 계산해 볼까? 500만 원 곱하기 109분의 9 계산해봐. 나온 대로 109분의 9 계산해봐. 얼마 나오나? 500만 원 곱하기 109분의 9. 이 값 안 나와요. 얼마 나오나요? 콤마로 300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109 얼마 나와? 네? 30 40 41만 41280 이렇게 나와요? 그래 안 그래요? 왜 이걸 계산해줬어? 여기는요 300만 원 한도기 때문에 500만 원이 됐든 400만 원이 됐든 300만 원 곱하기 109분의 9야. 계산 한번 해봐. 그럼 이게 나오는 거야. 247 얼마가 나올 거야? 그렇죠? 한도 이상을 안 해주는 거야. 그 300만 이거 한도가 여기 있잖아. 그렇죠? 300 사면 600이잖아. 600에 50% 한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동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 50%니까 300밖에 안 해주잖아. 그렇죠? 그럼 300에 암만 단기 매입액이 500이라도 300만 원 곱하기 109분의 9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온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요. 여기에 만약에 예정신고가 20만 원이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도 20만 원의 가격에 대한 금액을 넣어줘야 돼. 왜? 확정은 만약에 예정신고가 있다. 그러면 여기도 포함을 시켜줘야 돼. 그럼 이 20만 원 나오려면 요 24만 7,706원 나온 거 있죠? 이게 어떻게 나왔다고 그랬죠? 계산 어떻게? 300만 원 곱하기 얼마? 109분의 9였었죠? 그럼 이거는 20만 원 어떻게 나왔어? 모르죠? 300만 원 모르고 X 곱하기 109분의 9가 20만 원 나온 거야. 역을 해가지고 그 300만 원짜리 그 금액을 요걸 더해줘야 되는 거야. 계산 가보세요. 20만 원 나누기 109분의 9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그 원금이 얼마 나오나? 109분의 9 20만원 나누기 109분의 9니까 거꾸로 하면 되겠죠. 20만원 곱하기 109 나누기 9 해주면 되겠죠. 거꾸로 계산해봐요. 얼마 나와요? 대충 240? 예? 얼마? 200 242만원? 그럼 주먹. 이게 예정신고 20만원 들어왔죠? 그럼 여기다 242만원, 742만원이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제부터.
내가 저번에 이거 하다 말았지만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부터. 올해부터 막 바뀐 거야 작년서부터. 작년까지는 두 개 다 이렇게 안 해줘도 요거만 입력하고 요거 500만 원 놔둬도 맞게 해줬거든요. 여기 입력하면 무조건 이거 매입을 다시 고쳐야 됩니다. 왜? 6개월치니까. 이해갔습니까? 이거 다 6개월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요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다 뒤에서 나올 거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정 때는 이런 거 여기 예정 때 여기밖에 안 해. 요걸로 끝나요. 예정 때는요. 확정 때는 6개월치야. 우리 정산 배웠었죠? 6개월을 다시 1월부터 3월까지 했더라도 4월부터 6월 지금 할 때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치 해놓고 우리가 기불공제 매입세 빼줬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모든 정산은 다시 1월부터 3월까지 신고했더라도 다시 6개월치를 계산해서 다시 빼주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예정 신고분이 있으면 요게 나오면 골치 아픈 거야. 그럼 요 매입액도 6개월치를 바꿔줘. 이거 다 6개월치잖아. 3개월치, 그죠? 6개월치니까 이게 6개월치잖아. 이거 확정이면 6개월치예요. 이해갔습니까? 근데 만약에 예정이다. 그럼 아예 입력을 안 해요. 여기까지만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입력을 안 합니다. 확정 때만 여기에 들어가셔서 과세 표준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요거는 우위제도 그렇지만 다음 시간에 재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말씀을 다 드렸고요. 내가 이제 분기할 때 의제 매입세, 제가 뭐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여기 의제 쓸 때 6자를 써라. 이렇게 의제 매입세 쓸 때 말하자면 여기는 몇 번이 들어가냐? 의제 매입세 요 6번이 들어간다는 거. 요건 다 무슨 변? 차변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8번 타계정으로 대체로 들어가는 거 있죠? 요건 일반 전표에 대변에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메인 매출 전표에 우리가 원재료가 요거는 차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제 매입세액에 6번 들어가는 거야. 재활용이면 7번을 입력하라고 그랬습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이런 입력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게 될 겁니다. 뭐 분계는 잘 안 나오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요거까지는 메인 매출 전표까지는 작성하는 걸 좀 배웠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여기에서 주된 게 뭐냐? 요 부속서류 작성하는 순서가 있어요. 자, 요거 말씀드릴게요. 부속서류, 부속명세서 알아요. 부속명세서 작성 요령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첫 번째 뭐가 되겠어요? 메인 매출 전표예요. 원래 메인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두 번째 부속 명세서 작성하는 거고, 세 번째가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지만 일반 전표 입력이에요. 일반 전표 입력. 요게 여러분들 실무 부속명세서 작성하는 실무 순서입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뭐만 하냐? 우리는 시험 문제를 요거만 합니다. 요거만. 부속명세서만 해요. 이제 가끔가다 메인 매출 전표 나가는 거 나올 수도 있지만 거의 부속명세만 작성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AT는 메인 매출 전표 작성하면 다 돼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메인 매출만 작성하면 다 돼요. AT는요. 알겠습니까? 그게 더 쉬워요, 그게. 그래서 요 부속명세서만 작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자, 요걸 해주시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에 대해서 쭉 작성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물어보는 게 여기에는 뭐가 됐어요? 문제를 이거 제조기업이니까 제조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회사가 제조기업이니까 104분의 4입니다. 이것 때문에 104분의 4가 들어가는 거야. 등장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예정가표와 확정가표가 있으니까 요거는 확정기간이구나. 그렇죠? 왜? 날짜를 봐도 5월서부터 6월 나왔잖아. 그렇지? 확정기간이니까 4월부터 6월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입력, 계산서가 나왔네. 요 계산서가 나온 건 뭐가 되겠습니까? 면세가 되는 거죠. 그냥. 그렇죠?
계산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면세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골치 아픈 게 예정신고 시 공제받은 금액이 50만 원 있대요. 이해갔습니까? 이제 이 답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요 50만 원 쓰면 이 3,700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이해갔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직접 한번 입력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보셔서 의제 매입세 요거 지우겠습니다. F5번 삭제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연한 수협이죠. 그렇죠? 자, 날짜는 요거 4월부터 6월이죠. F2번 눌러서 연한 수협. 그 다음 취득 날짜는 언제야? 2026년 5월 24일.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여기는 계산서라고 나왔죠? 여기 써있잖아. 계산서라고. 그죠? 여긴 다 계산서야. 1번. 품명은 뭐예요? 고등어. 고등어 맛있을까요? 꽁치가 맛있을까요? 대화 안 하겠다 이거죠? 질문만 하기만 해요. 그 다음 매입가격은 얼마예요? 3천만 원. 공제율은 우리가 제조기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104분의 4, 2번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2026년 6월 16일. 요것도 계산서, 다 계산서죠. 여기는요. 꽁치 200kg. 금액은 얼마? 500만 원. 그래서 얼마? 104분의 4. 됐어요? 이렇게 계산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강원기업이니까 밑에다 적어야 되겠죠? F2번 강원수협. 이렇게 강원이 많아요. 시험 문제 볼 때도. 강원 유통 상사 수협 정확하게 적어야 돼요. 수협. 됐습니까? 원래 90번 때 있죠? 여기다 면세상업자야. 시험 볼 때도 다 이렇게 나와. 뭐나 좋고. 그 다음에 2026년 6월 22일 계산서. 물품명은 뭐예요? 고등어. 그 다음에 수량은 100kg. 200만원 이렇게 쳤습니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102분의 2라고 그랬죠? 104분의 4죠? 다 104분의 4입니다.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다 끝나고 뭐 됐어요? 자, 여기에는 과표가 얼마 잡혔어? 5천만원. 확정과표도 5천만원.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도는 얼마야? 5천이죠? 근데 다행스럽게 3,700이니까 3,700에 대한 104분의 4를 계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이해갔습니까? 자, 요거 3,700 곱하기 104분의 4 계산해봐요. 먼저 맞나 안 맞나 확인하세요. 142307 나오죠? 자, 여기에서 20만원 나왔잖아. 그렇죠? 그럼 20만원이면 어떻게 돼? 원래가 이렇게 나오죠? 잘 봐봐. 여기에서는 50만원인가? 죄송합니다. 50만원이죠. 그렇죠? 요게 50만원이 요 50만원이 어떻게 나온 거야? 예정 때. 예정 때 어떻게 나온 거야? 취득금액을 모르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취득금액 모르죠. 원래는 지금 여기 뭐 있었습니까? 확정이 됐을 때는요. 3,700만원에다가 곱하기 몇 분의 몇이었었어? 여기에서 104분의 4 했었죠? 그렇죠? 요거 계산해 준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요거 계산한 게 얼마야? 이게 계산한 게 아까 나온 게 얼마지? 1,423 076 나왔잖아.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요거는 확정기간 거잖아. 확정기간 거. 그렇죠? 확정기간이니까 우리가 요거는 이제 예정 거도 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정은 얼마인지 몰라. 이걸 몰라 지금. 여기다가 곱하기 몇 분의 몇 했단 얘기야? 104분의 4를 계산한 것이 얼마가 나온 거야? 50만원이 나왔단 얘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104분의 4. 요거 이항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50만원 나누기 104분의 4니까 계산해 보세요. 요 금액이 얼마인가? 50만원 곱하기 얼마? 104 나누기 4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계산해봐요. 얼마인가 요게? 1,300만원이에요?
딱 떨어져요? 1300만 원. 잘 됐네. 1300만 원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예정 때 요게 매입한 게 1300만 원 나오니까 여기도 1300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얼마야? 5000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요게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그 5천만 원 곱하기 104분의 4 해줬더니 이게 나온 거에다가 50만 원 빼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앞에 요렇게 요거 지금 답이 나온 건 140원 3076원 나왔죠? 이거하고 똑같이 나왔잖아 지금. 이거하고 요게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여기까지 인정하는데 이제 앞으로 계산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정 신고 없으면 그냥 빠지면 되는데 신고가 있으면 요 단기 매입액도 6개월짜리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습니까? 요렇게 계산하는 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정답이에요. 이해 갔습니까? 됐어요?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의제 매입세액을 만들어진 겁니다. 그 두 개가 요게 그래서 단기 매입액 5천만 원으로 바꾼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요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요렇게 나온 것들 해주고 요거는 우리가 아까 요 세액공제 나온 거잖아. 그렇지? 요 92만 3천 원은 여기 때 나온 거잖아. 요거 92만 3,076원. 그죠? 요거를 세액공제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이 뭐예요? 요거 차변의 매입세액이 되는 거야.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의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려고 부가세 대급금 하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 8번 타계정으로 대체로 일반 전표 6월 30일 날 분개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오더라고요. 이해 갔습니까? 알고는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이 되시는 거고 됐나요? 됐어요? 자, 이렇게 가신 거고 자, 그러면 요거 마찬가지로 문제 예제 2번 거 여러분들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예제 2번은요 12월 31일 거죠. 그런데 뭐 작성하래요? 매입 매출 전표를 작성 후 회계 처리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매입에 작성하고 작성하면 이거 다예요. 그럼 이거 작성을 하면 매입에 작성하고 이거 하면 이 네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이 네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야. 왜? 매입 작성은 다 나오기 때문에.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요거 작성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써 있잖아. 매입 작성한 다음에 회계 처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회계 처리하시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일반 전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실무에서도 여기 전표 처리해 이거. 그럼 매입 매출 전표예요. 이거 회계 처리 좀 해줘. 이거 일반 전표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전표 처리해라. 그러면 부가세 신고용이야 거의 다. 근데 이건 회계 처리해라. 그럼 이건 일반 전표, 부가세 신고용이 아닙니다. 이해 갔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입 매출 전표, 매입 작성할 때는 여기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원재료에다가 몇 번? 원재료 저거에다가 몇 번? 6번을 입력하는 거야. 원재료 됐습니까? 내 말 듣고 있죠? 원재료에다가 저게 6번 들어갈 거예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들어가셔서 매입 매출 전표 들어가 12월 31일 들어갈게요. 12월 31일 매입에 뭐예요? 요거는요. 지금 뭘로 했었습니까? 제조기업이고 104분의 4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계산서 했으니까 면세죠? 매입의 면세 번호 몇 번? 53번 됐습니까? 무엇을 매입했어? 원재료를 매입하고요. 무슨 재료? 원재료. 원재료 매입하고요. 순항 단가는 없고요. 그렇죠? 금액은 얼마입니까? 2,040만 원이에요. 이해 갔습니까? 아이고. 2,040만 원. 됐어요? 수량 써 있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 쓰세요. 원래 나와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의제와 재활용은 시험 문제는 꼭 수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거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된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또 단가가 2,040만 원 나오고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상관없고 코드는 어디예요? F2번 농협. 그냥 바로 농협 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 맞죠? 여기 전자 계단서니까. 그렇죠? 1번 치시고요. 요거는 뭘로 처리했대요? 호나 3번하고 현금을 구입했으니까 이렇게 대변에 현금 치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원재료에서 F2번
유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 자동 반영분을 요걸 체크 표시해 줘야 되는 거야. 원전에다가 됐습니까? 이 체크 표시를 해주면 면세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어디로 갈 거예요? 부속 명세서 있죠. 일로 갈 거예요. 요거 체크 표시했으니까 그대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날짜는 아니요 할게요. 10월부터 12월로 갑니다. 그럼 지가 자동으로 떠요. 그 대신 공제율은 바꿔줘야 돼. 104분의 4로. 내 제조업이니까. 됐어요? 자, 그래 놓고 여기 뭐라고 나왔나요? 과표가 3천만 원, 3천만 원 나왔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여기다가 얼마? 3천 이렇게 쳐서 3천입니다. 2,040만 원 나왔죠? 예정 미환급세액 있었어 없었어? 시험 문제 없었죠?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이걸로.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답은 얼마? 요 그대로 가는 거야. 78461호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요거 저장하잖아.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저장하면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셔서 자 날짜 10월 엔터 12월 엔터 그러면 요 오른쪽 하단부에 의제 매입세액 2,040만 원에 78461호가 나옵니다. 이해갔습니까? 뭐 요거 그냥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요거 컨트롤 C 복사해 버리세요. 복사하시고 마지막 회계 처리 요거 12월 말일 끝나죠? 12월 말일날 일반 전표 12월 31일자에다가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얼마? 컨트롤 V 대변에 원재료 그 다음에 적용해서 F2번 8번 타계정으로 대체 이걸 걸어줘야 돼. 알겠습니까? 일반 전표는 8번이에요. 대변은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분개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되시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고 요거 예제 3번은 뭐야? 예정기간이죠. 요거 바로 할게요. 예정기간인데 뭐 하래요? 물건 보니까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만 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다 생략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의제 매입세만 해주면 되는 거야. 의제 매입세 어디 있습니까? 의제 매입세 요거 있죠? 몇 월부터 몇 월이에요? 일기 예정이죠? 일기 예정이니까 몇 월부터 몇 월? 1월부터 3월. F2번 누구예요? 서건농단. 그 다음에 취득 날짜는 언제입니까? 2026년 1월 5일. 그 다음에 9번은 요거 뭐 현금 영수증 실행했다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농업이나 이거 맞구나. 농업이 아니구나. 그거 현면이죠? 2번 들어가는 거야. 현금 영수증이니까. 그렇죠? 물품명은 뭐예요? 농산물. 수량은 100. 1,300만 원. 요거는 뭐예요? 내 회사가 제조업이라고 써있죠? 104분의 4. 2번. 그러면 끝나는 거야. 과표 없어. 이거 안 치는 거야. 활성화도 안 돼. 알겠습니까? 예정이 나오면 이렇게 쉬운 거야. 이걸로 끝나는 거야 그냥.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끝나시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해주신 거고 다음 시간은 재활용 거 들어갈게요.